오케이. 자, 닮은데 일단 도형의 닮은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파트로 나눠져 있냐면 일단 닮음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형의 닮음이 뭔지는 알아야 될 것이고 그 와중에 어쨌든 간에 이제 거기에서 좀 필요한 그리고 좀 필수적인 예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얘기하는 게 첫 번째 도형의 닮음이고요. 닮음 단원 중에서 제일 쉽죠. 네. 제일 쉬운 게 도형의 닮음. 두 번째가 평행선이 추가됐었을 때. 그러니까 원래 평행선과 닮음선은 평행선과 선들의 깊이일 때 너무 같으면 길기 때문에 평행선만 쓸게요. 네. 어쨌든 평행선을 포함한 닮음에 대한 거. 이렇게 할까? 그리고 세 번째가 무게중심입니다. 네. 이렇게 총 세 파트가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 서제이에서 어디까지 했냐면 여기까지 했어요. 네.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미 도형의 닮음 천도에 이제 끝냈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부분만 하면 된다는 뜻이거든요. 도형의 닮음이 이제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간에 이제 닮음 같은 경우에 삼각형 내지 사각형들을 갖다 쓸 거다 보니까 중간고사에서 했던 이제 삼각형의 성질, 사각형의 성질들은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 문제에서도 내심이나 외심 등장할 수 있고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알아야지 푸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이상하진 않습니다. 교육과정 특성상.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어쨌든 우리가 어찌 보면 도형의 활용이라고 할까요? 그런 문제들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체감상 좀 어렵게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위주로 해가지고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먼저 일단은 도형의 닮음. 아마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범위가 각자 좀 다르다 보니까 이거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맞지, 그지? 예. 여기 부분에서 필요한 것들만 좀 간단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닮음이 뭔지 굳이 얘기 안 해도 괜찮죠, 그죠? 네, 닮음이 굳이 뭔지, 닮은 기호가 뭔지, 대응갑, 대응변, 뭐 이런 것들은 굳이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얘기했던 것들 중에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일단 당연히 이 삼각형의 닮은 조건이 있겠죠. 자, 사용과정의 닮은 조건 뭔지 다 아시죠, 그죠? 뭐 있습니까, 세 개? 그죠? SSS, SAS, 그 다음에 AA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맞죠? 그죠? 여러분들이 사실상 보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거의 웬만하면 얘들 닮음 조건 쓰세요라고 했어. 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얘들이 삼각형이 닮음이거든 닮음 조건 써 라고 해서 쓸 때 사실 찍어도 웬만하면 AA가 제일 많습니다. AA가 제일 많은데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이제 닮음 들어갔던 게 홍천밖에 없나? 홍천 들어갔었나? 아니지. 성서, 그죠? 네, 들어가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들어갔던 학교들은 좀 아시긴 하겠습니다만, 프라이부터 왔었으니까 알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대부분의 문제들은 거의 AA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진짜 좀 어려운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간혹 SAS 닮음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도 나옵니다. 특히 이현중이나 아니면 정평중 같은 경우는 이미 시험으로 나왔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해당 학교들 혹은 뭐 해당 학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그냥 어려운 문제 취급하지 말고 꼭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뭐 그건 문제 나왔을 때 조금 더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 길이, 그다음 넓이, 부피의 비율이죠. 비율이가 m 대 n일 때 그러니까 닮은 비가 m 대 n일 때 길이의 비는 m 대 n, 넓이의 비는 m제곱 대 n제곱, 부피의 비는 m세제곱 대 n세제곱 이렇게 갖다 얘기했었고요. 요거 갖다 응용해서 어떤 거 있었어? 요 원뿔 가지고 싹 잘랐을 때는 부피 비 물어보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있었는가 생각을 해보면 직각삼각형에서 라고 직각삼각형에서 닮음을 활용하는 문법도 있었어요. 어떤 거는 예를 좀 그림을 그려보면 이거였죠.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엎어놓고 여기서 수를 발견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직각삼각형을 엎어놨을 때 직각삼각형이 수를 발견했다라고 했었을 때 떠올라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됩니까? 예, 이쪽 제곱은 얘네들 곱한 거.
그 다음에 여기 제곱은 여기를 곱합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제곱은 양쪽 둘 길이 곱합니다. 그 다음에 닮음에 의한 건 아니었지만, 우리가 흔히들 소공식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의 수소를 내렸다라고 하면 이 네 개는 반드시 떠올라야 됩니다. 혹시라도 까먹으셨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뭐 관련 문제가 나오거나 하면은, 혹은 아니면 뭐 최소한 슬라이드 다시 봤었을 때라도 하셨을 때 다시 이제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사실상 닮음 들어가면 초반부에 얘는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형태로? 보통 이런 형태로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냥 한개 나왔어. 그래놓고서는 이제 예를 들어 수능할 여러분 여기가 뭐 22도, 애가 오래요. 그래놓고서는 여기가 중수인데, 그래놓고 나서는 이제 여기 부분에서 요 길이를 구해요. 이건 뭐이 길이를 구해요. 그럼 이제 여기 길이는 얘 제곱 한번 이거 10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5니까 반비하면 2분의 25, 12.5, 그럼 12.5가 되려면 1.5. 그 다음에 여기가 12.5.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안에서 또 우리가 직각하는 수능을 내렸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이런 모양이 가장 보편적인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단골 문제니까 나중에 좀 더 연습을 해보는 걸로 봅시다.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뤘고요. 그럼 이제 평행선과 닮음에서는 어떤 것들을 할 건지 일단 기본적인 내용부터 기본적인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학교에서 이거 나간 학교 있어요? 평행선? 아 그래요? 그러면 뭐 얘기가 좀 빠르겠네. 자, 한번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행선과 선분의 이해입니다. 자, 일단 여기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가 이제 우리끼리 좀 용어 정리 좀 하고 갈 겁니다. 어떤 거냐면요. 자, 이런 것들을 좀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평행선 두 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의상 L과 M 직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행한 상황인데요. 내가 여기 상황에서 직선을 아무렇게나 두 개 그으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이렇게 사각형을 두고 이렇게 사각형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내가 그었을 때 삼각형 두 개가 나옵니다. 어떤 삼각형이 나와? 내가 얘를 A가 만나준 BC, EE라고 얘기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각형 ABC와 삼각형 AE는 항상 닮음일 수밖에 없겠죠. 제가 이렇게 그었지만 얘네들을 이렇게 뭐 비슷하게 이렇게 그어도 될 것이고 어떻게 그어도 상관없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얘네들 공통감인데 너희 둘 평행선이니까 동의가, 평행선이니까 동의가. 그러면 내가 여기에 들 중에 아무거나 두 개만 얘기하면 무슨 닮음이구나? AA 닮음이겠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삼각형 ABC와 삼각형 ADE는 AA 닮음. 그럼 이제 이런 닮은 모양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라고 제가 얘기할 거냐. 최소한 저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이러한 모양을 피라미드 모양 닮음이라고 애칭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피라미드 모양이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문제를 풀 때, 자, 이렇게 나오면 피라미드 모양 닮음이지? 라고 얘기하면, 평행선에 의해서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이 이렇게 쌓여있는 AA 모양 닮음을 얘기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역시나 두 개의 직선이 있습니다. L과 L 직선이 있습니다. 혹시나 이번에도 오늘은 이렇게 평행을 상황에서 이번에는 어떻게 짠짜라짠 그렇고 짠짜라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역시나 너희들 맞곡지각은 당연히 같을 것이고 너 평행선에서 없다, 평행선에서 없다. 그럼 내가 여기 중에 아무거나 두 개만 얘기해 주면 역시나 애들은 닮음이겠구나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넘버링도 편의상 A, B, C 그 다음에 E, E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 역시나 삼각형 A, B, C와 삼각형 A, B, E가 A 닮음일 거거든요. 그러면 요 녀석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거냐? H로 모래시계 모양은 닮음이다라고 이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제가 문제 풀 때, 자, 이러면 모래시계 모양 닮음이지? 라고 얘기하면, 평행선에 의해서 마주보고 있는 두 개의 삼각형이 이렇게 A 닮음이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앞으로 많이 쓸 거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쨌든 여기 부분에서 사실 당연히 닮음이기 때문에 대응되는 길이의 비 일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뜻이야? 당연히 내가 만약 여기 길이가 1대 2라면
AE와 HC도 1대 2겠죠. 대응되는 길이니까요. 그 다음에 DE와 BC도 역시나 대응되는 길이니까 1대 2가 될 거야. 무슨 얘기인지 됐죠? 그죠? 그런데 뭐도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이런 문제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잘랐을 때 자, 뭐를 AB 선분을 D로 잘랐을 때 AD와 BD가 어떠한 길이의 B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그 길이의 B가 여기로 잘랐을 때 AD와 EC의 길이의 B와도 같습니다. 이게 내가 무슨 얘기인지. 네. 근데 이게 닮은 B입니까? 얘네들의 길이의 B가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항상 일정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나 비슷합니다. 지금 여기서 대응된 길이가 얘네들 다 일정하고 얘네들 길이의 B 일정하겠죠. 맞죠? 그죠? 그런데 얘네들을 합쳤을 때 BD와 CE에 대해서 합친 길이의 B도 일정한 길이의 B를 가져요. 하지만 이게 닮은 B냐? 그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 됐음? 네. 자, 그런데 이게 왜 그럴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뭐냐면 여기에서 자른 길이의 B도 그냥 대충 같겠지. 평행하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왜 같은데? 라고 나한테 설명해봐. 아니면 친구한테 설명해봐. 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냥 그냥 같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라는 거 말고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해볼 거냐면 간단하게 그냥 이런 느낌으로 갖다 얘기해 볼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이 그림을 조금 좀 비슷하게 다시 그려볼게요. L, 자, L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에서 그림을 짠 이런 느낌으로 그려놨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여기 위에 A라는 녀석을 지나게 새로운 평행선 하나 더 그려볼 겁니다. 그럼 그 평행선을 N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평행선을 그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볼 거냐면 내가 빨간색 선을 옮겨도 되고 파란색 선을 옮겨도 되는데 둘 중 뭘 옮길까? 빨간색을 옮길까? 파란색을 옮길까? 네, 파란색을 옮겨볼까요? 그럼 파란색을 잡고 그대로 오른쪽으로 평행이동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길이들은 일정하게 오른쪽으로 움직이겠죠. 맞죠? 그죠? 그러면 이 녀석이 일정하게 오른쪽으로 싹 펴.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였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갔다 보니까 어때요? 아, 이렇게 두 개의 마주보는 삼각형이 무슨 모양이구나? 모래시계 모양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두 개의 삼각형이 당연히 이게 닮음이 거기 때문에 대응되는 변의 길이가 일정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왔었을 때 나오는 얘네들의 길이도 여기 길이가 일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됐죠? 그죠? 당연히 모래시계에서 합친 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서 A를 지나는 녀석을 그린 다음에 얘가 파란색을 밀든지 빨간색을 당기든지 하면 뭐가 될 거니까 다시 피라미드 모양 닮음이 될 거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 되셨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정리해서 우리는 그냥 한 번에 어떤 느낌으로 갖다 얘기할 거냐면 이렇게 갖다 얘기할 거예요. 결국 과 이 길이의 비라는 게 결국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결국 이런 거야. 자, 평행선을 우리가 갖다 만드는 거지. 네, L 그다음에 M N 정도만 할까요? 뭘 정도만 한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랬을 때 내가 주황색을 쫙 그었습니다. 그러면 이 주황색이 이 평행선들에 의해서 잘렸을 때 얼마 길이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쉽게 여기가 3이고 여기가 6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럼 길이의 B는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1대 2란 말이야. 맞지? 그럼 이제 내가 이제 앞으로 1대 2라는 건 내가 여기다 어떤 선을 그어도 항상 1대 2로 잘린다라는 거구나 라는 거야. 무슨 뜻이야? 내가 보라색 이렇게 그었어요. 그럼 그랬을 때 잘리는 요 두 개 길이 있죠? 요 두 개 길이도 반드시 1대 2여야 됩니다. 만만히 됐습니까?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죠. 왜? 얘를 당기면 어떤 느낌이 될 거니까 피라미드 모양이 될 거고 내가 얘를 살짝 밀어서 이 점이 이 점과 겹치게 되면 모래시계 모양 닮음이 될 거니까 그렇게 됐었을 때 항상 일정하게 잘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내가 여기를 이렇게 수직하게 내려도 역시나 똑같이 1대 2로 잘릴 거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됐음? 네, 그게 어려울 거는 없죠. 그죠? 네, 그 얘기예요. 기본적인 내용들. 예,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기본적인 내용들인데, 그러면 이제 당연히 여기 부분에서는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우리가 좀 갖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해볼게요. 없지.
오케이, 빠르게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그림들 위주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 뭐 너무 쉬운 내용이라서 그런 거는. 자, 가게 이등 분선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나 뭐 아시는 분들이 이미 다 아시는 부분일 거예요. 가계 이등분선이라고 하면 원래 우리가 이 닮음 들어오기 전에 가계 이등분선의 성질이라고 하면 뭐였었냐면 그거거든. 가계 이등분선을 갖다가 얘기해서 여기 위에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순을 봐 이렇게 순을 봐 내리면 길이가 같다 이거였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썼습니까? 여기에서 어떤 점이 있는데 얘가 여기에서 길이 재고 여기서 길이 재보니까 둘이 같네. 아 그럼 얘는 항상 뭐구나? 가계 이등분선 위에 점이겠구나라는 게 가계 이등분선 성질이었어요. 그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제 닮음을 통해서 가계 이등분선 성질 요걸 훨씬 더 많이 쓰겠어요. 네, 여기 이제 기말용 다 가계 이등분선인 거예요. 어떤 거냐? 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당연히 내각 하나와 외각 하나 있죠, 그죠? 이거 둘 다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럼 내각이 이등분선.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습니다. 삼각형 ABC가 있고요. 이 삼각형 ABC에서 A각의 이등분선과 BC가 만나는 점을 D라고 하자라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랬을 때 뭐가 성립하죠? 우리가 AB와 AC의 길이의 비는 뭐랑 뭐의 길이의 비가 같다? 네, BD와 CD의 길이의 비와 같다. 였었습니다. 그럼 이제 막 쓴다고 하면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AB 대 는 이렇게 갖다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 다음, 자, 외곽이 등분선. 요 같은 경우에 어디 갖다 얘기했었을 거냐? 여기 갖다 얘기했었죠. 그죠? 살짝 위에는. 자,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 A각의 외곽이 이렇게 있을 텐데 요 외곽의 이등분선. 그 다음에 BC의 연장선이 만나는 점을 D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 역시나 뭐가 성립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AB 대 AC의 길이의 B는 BD 대 CD의 길이의 B와 같다. 그래서 여기도 실제로 그냥 이제 그 결과물을 쓴다 그러면 위랑 똑같아요. 뭐라고 똑같아? 여기도 역시나 AB 대 AC의 길이의 B는 BD 대 CD가 된다는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역시나 이 위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흔히들 이제 외울 때는 보통 어떻게 얘기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얘는 뒤집힌 하트 모양으로 보통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죠? 뒤집힌 하트 모양으로 많이 얘기하고. 그 다음 요 녀석 같은 경우는 뭐 사람마다 스타일은 좀 다르지만 저는 슬리퍼 바깥쪽이랑 슬리퍼 안쪽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네. 슬리퍼 바깥쪽의 비율이랑 안쪽의 비율. AB 대 AC는 BD 대 CD.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자, 그러면 이유는 알고 외워야 되겠죠, 그죠? 이유는 여기에 이제 증명 오른쪽에서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지우겠습니다. 네. 자, 증명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자, 왜 내각 이등분선 같은 경우 보통 이렇게 많이 합니다. 자, 이렇게 삼각형이 나왔습니다. 삼각형 ABC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이제 여기 각의 이등분선 이렇게 나왔다고 돼 있잖아요. 너무 크다. 그냥 지울게. 여기에서 각의 이등분선 짠 갖다 그어줬고요.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보통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C를 지나면서 여기 AB의 평행한 선을 그어. 그런 다음에 여기 AB 연장선과 만나는 점, 여기 점을 E라고 하자라고 했었을 때. 자, 평행선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각과 여기가 평행해서 동의각이죠. 맞죠? 그죠? 각이 같을 거고. 이 둘은 어때요? 평행선에서 엇각이지, 맞지? 그지? 그럼 이래놓고 나니까 얘가 어떤 애? 이등변 삼각형이 됐네요. 맞죠? 그죠? 여기랑 여기랑 됐다.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갔다가 보니까 이 친구가 지금 어때요?
피라미드 모양이 엎어져 있는 모양이 된단 말이지. 그치? 그럼 여기 부분에서는 뭐가 성립할 거냐? 당연하게도 얘네 둘의 길이의 비는 잘린 거지만 어떻게 얘네 둘의 길이의 비와 같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요 녀석이 요 녀석과 길이가 같으니까 어때? 지금 보시는 요게 성립하는 거. 무슨 말인지 되셨습니까? 네. 이제 혹은 아니면 똑같은 모양이지만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녀석이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연장선을 긋고 얘랑 평행선을 이쪽에다 이렇게 둬. 그럼 그랬을 때 너랑 어각이니까 이렇게 갖고 있고 이렇게 길이가 같은 이면 삼각형이거든요. 그러면 그랬을 때 여기 부분도 역시나 동일하겠죠. 어떤 게? 얘네 둘의 길이의 비는 대응되는 거니까 얘네 둘의 길이의 비요. 근데 이 친구랑 같으니까 역시나 똑같은 거죠. 무슨 말인지 되세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증명은 가끔 가다가 요 과정 뭐 요런 느낌이나 요런 느낌의 그림을 갑자기 뜬금없이 준 다음에 야 빈칸에 들어갈 거 써봐 이런 식으로 갖다 얘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눈에는 익어야 되겠지만 뭐 증명 과정은 꼭 반드시 알아야 된다까지는 아니긴 합니다. 그래도 뭐 대충 알아야지. 그 다음에 자 외곽 이등분선 역시나 비슷합니다. 어떻게 돼 있을 거냐면 자 요 ABC 삼각형에 대해서 요 녀석의 외곽의 이등분선 그러면 이제 C를 지나면서 AB의 평행선을 놓아요. 그러면 여기 부분에서 얘네들은 평행선에서 동의가 얘네들은 평행선에서 어각이니까 길이가 같을 이렇게 길이가 같을 이등변 사각형이 있죠. 그럼 이 녀석을 보니까 어떤 느낌일 거냐면 우리 피라미드 모양이 엎어져 있는 모양이네. 그러니까 인정 못하는 어쨌든 엎어져 있는 모양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랬을 때 역시나 뭐가 성립할 건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여기에서 이 친구랑 이 친구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길이의 비가 있을 텐데 요게 일정하게 잘렸다 보니까 이게 뭐랑 똑같을 거냐? 이 친구와 이 친구의 길이의 비와도 같게 잘렸을 거예요. 여기서 그림을 보면 요거랑 요 녀석의 길이의 비도 일정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랑 길이 같으니까 이렇게 길이 같은 거죠. 무슨 느낌인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보통 이제 보조선 하나씩 더 증명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쨌든 뭐만 결과물은 갖다가 써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되니? 네. 여기 졸려서 어떻게 해, 이거. 당신, 졸려서 어떻게 해. 자, 어찌됐든 간에,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일단 최소한, 뭐는, 이 공식 자체는 그래도 우리가 좀 기억해놓고 열심히 좀 갖다 쓰셔야 됩니다. 또 특히 이제, 내각의 이등분선, 외곽의 이등분선 같은 경우에는, 내각의 이등분선, 외곽의 이등분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많이 등장할 거냐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요 내각의 이등분선, 특히 내각의 이등분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다가 보통 내심을 많이 줄 겁니다. 무슨 얘기가 되지? 내심을 갖다 줄 거야. 무슨 뜻이냐? 갑자기 그런 얘기 할 거라고. 쉬운 얘기로 할게요. 쉬운 거로. 쉬운 거로 얘기하겠습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를 만약에 얘기해 본다면 그런 느낌으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얘 길이가 10이고요. 여기 길이가 6이야. 그 다음에 여기 길이가 8이래. 그 다음 뭐라 그랬냐면 얘가 지금 내심이 여기 안쪽에 있는데 ABC 삼각형에서 AI의 연장선과 BC가 만나는 점을 B라고 하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 놓고서 나보고 뭐라 그러냐? BD의 길이가 얼마겠니? 라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막 하냐면 여기서 이게 자르면 닮음인가? 공통각이고 얘랑 이렇게 닮음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고. 왜? 내심하면 뭐의 교점이니까 내심은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잖아. 맞지? 그지? 그렇다라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당연히 여기 부분에서 빠밤 얘가 각의 이등분선이 될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 됐죠? 그죠? 예. 그러면 당연히 여기 부분에서 뭐야? 얘네들의 길이의 비가 얘네들 길이의 비와 똑같은 거니까 10이랑 6이면 5대 3이죠. 맞죠? 그죠? 그럼 얘네들도 5대 3으로 쪼개져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 됐죠? 그죠? 예. 그럼 5대 3으로 쪼개져야 되는 거니까.
여기 길이는 각각 5랑 3이 되겠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무슨 상황인지 됐음? 네. 그죠? 그럼 당연히 이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다음에는 그러면 이번엔 BI 이렇게 그은 다음에 여기의 길이 얼마야? 라고 물어볼 수 있죠. 내신 거. 네, 정신이 벌써 아프시면 안 되는데.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하면 결국 또 뭐겠어요? 내심이잖아. 그럼 각이등분선일 거 아니야. 맞음?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둘의 길이의 비가 몇 대 몇이니까? 5대 4니까. 얘네들 길이의 비도 5대 4겠구나. 그럼 만약에 실제 길이까지 구하려고 하면 뭐야? 결국 이 녀석을 9개로 쪼갠 다음에 5개 여기다 두고 4개 이쪽에다 두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길이의 9분의 5와 9분의 4를 곱해가지고 해주시면 된다 이거죠. 그럼 해보면 얼마니? 여기가 결국은 9분의 30이고 얘가 9분의 24인가요? 그죠? 네, 약분 안 했지만 이런 느낌이겠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길이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니? 무슨 얘기인지? 여기서 조금 더 뇌절하면 그래서 조금 더 뇌절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조금 더 뇌절하면 자, 이렇게 됐었을 때 얘네들 길이의 비 몇 대 몇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됐니? 네. 여기에 길이의 비 BI랑 얘가 몇 대 몇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짜잔, 짜잔, 짜잔. 이 삼각형 기준으로 보면 역시나 아직도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얘네 둘의 길이의 비는 얘네 둘의 길이의 비와 같을 것이야. 그죠? 예. 그럼 그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무슨 얘기 이해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또 뭐도 얘기해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뜬금없지만 전체 삼각형 ABC 넓이가 더해도 60이래. 그런데 이 넓이가 얼마니? 라고 나한테 물어볼 수도 있죠. 그죠?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랐을 때 이 빨간색 삼각형은 이 두 개의 삼각형이 높이를 공유하니까 밑변의 길이의 비가 곧 넓이의 비가 될 거야. 그러면 밑변의 길이의 비는 내각의 이등분선 성질에 의해서 5대 4니까 넓이 역시나 이 빨간색 넓이는 전체 넓이의 9분의 5에 해당해. 그런데 여기에서 역시나 얘네들을 요걸 밑변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두 개의 삼각형은 또 높이를 공유하잖아요. 맞죠? 그럼 얘네들 밑변의 길이의 비가 곧 넓이의 비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갖다가 활용될 수 있는 거야. 무슨 얘기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내심이든 혹은 각이든 문서안으로 직접적으로 나오든 그런 식으로 자꾸 활용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그런 얘기들도 비슷하게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외곽 이등분선 여러분들 잘 못하니까 잘 못하니까 이거 하니까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여기가 4고 여기가 3이야. 그다음에 여기가 20은 너무 크다 그지? 자 16. 자 그럼 여기 길이 얼마일까요? 일단은 여기 각이 이등분 외곽이 이등분 여기 길이 얼마일까? 저 공식대로 써보면 요만큼. 어떻게 알 수 있어? 4대 3은 여기도 4대 3이어야 되겠죠. 슬리퍼 바깥쪽의 비율이랑 슬리퍼 안쪽 비율 같아야 돼요. 그럼 여기를 원래 비율은 이 공식대로랑 비율은 4대 3이지만 어차피 비례식이니까 1대 4면 여기도 1대 4여야 되잖아. 그죠? 그럼 어쨌든 여기 10이 되는 건 이해되죠. 그죠? 그럼 여기서도 역시나 조금 더 가보면 어떻게도 얘기해 볼 수 있을 거냐면 그런 얘기 한번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이따 외곽 이등분선 나왔죠. 맞죠? 그죠? 그럼 그래 놓고서는 이제 여기에서 갑자기 내각 이등분선은 거 어때? 그러면 너의 길이 얼마겠냐고 나한테 물어봤어. 이해됐으면 무슨 얘기인지. 근데 뭐 이거 크게 어려울 거 없습니다. 왜? 아니 너 16이고 너 10이 나왔잖아. 그럼 너는 살 거고. 근데 역시나 내각 이등분선에서 이 삼각형 갖다가 쓸 거니까 4대 3이면 너도 4대 3이겠구나. 그러면 4를 7분의 4 곱하면 7분의 3 곱하면 각각 얘네들 길이 나오겠구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 됐죠? 그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길이들 각각 쓴다고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각계이등선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또 앞으로 계속해서 활용될 거기 때문에 만약에 뭐 꼭 여기 다룬 문제가 아니라도 갑자기 각계이등분선 나왔대. 여기랑 여기 각이 같대. 혹은 아니면 뭐 이제
내심이 갑자기 등장했어. 그러면 마음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이거 혹시나 가계이등으로 성질 쓰는 건가? 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문제로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자, 여기 길이 얼마로 할까요, 얘들아? 길이 아무거나 뭐 얘기해 봅시다. 삼각형이 자 숫자 아무거나 없어요. 없어? 자, 떨어졌어? 한우야, 숫자 아무거나 두 개만 얘기해 봐봐. 7, 여기 5.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 놓고서는, 자, 여기에서 이렇게 가계이등분 선거인데 얘가 60도, 얘가 60도래요. 그죠? 응. 그럼 그랬을 때, 여기 길이 얼마냐고 물어봤어.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보통 어디서 많이 보셨을 거냐면, 이제 수원에서 보통 봅니다. 네, 보통 이제 수원 수준에서 솔직히 풀 수 있어야 돼요. 뭔 말인지는 어떻게 갖다 했었냐면, 수원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자, 이거 x라고 쳐. 그러면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이 삼각형의 넓이 더하기 이 삼각형 넓이죠. 그럼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7 곱하기 5 곱하기 사인 120도야. 사인 120도지만 사인 60도랑 똑같은 2분의 루트 3일 거야. 그런 다음에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7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60. 당연히 이 삼각형의 넓이도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6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사실 막말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에서 봤는데 이거 그건 알겠는데 수원으로 안 푸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면 어쩔 수 없죠. 수원으로도 답은 구해야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제 이거 우리 다크제에 있어서 내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수원 쓰라고 보는 문제는 아닐 거 아니야. 맞지? 그죠? 예. 그러면 이제 그럴 때는 그 생각을 하셔야 돼. 왜 60도 60도로 줬을까? 네. 뭐 고등 수준에서 생각은 이제 뭐 특수각이니까로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가자. 짠 해보면 여기가 몇 도일까요? 몇 도야? 60도죠. 그럼 뭐야? 이 삼각형 기준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 얘가 외곽이 이등분선이다. 이해되시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 다음에 당연히 이 안쪽에서 보면은 내각이 이등분선이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내각이 이등분선 먼저 때린다고 생각을 해보면 60도, 60도 똑같았으니까 7대 5는 여기도 7대 5야. 그럼 너 7K 모르니까 5K라고 할게. 그런데 이거 지금 여기들 각 같으니까 외곽 이등분선 성질 쓰면 이 녀석 대 이 녀석 그러니까 7대 x는 이쪽이랑 이쪽이니까 12k 대 5k가 뭐야? 공식대로 쓰면. 그럼 k 없애고 생각을 하자. 그럼 뭐야? x는 12분의 35. 맞아? 네. 그렇게 되는 거야. 아마 넓이대로 똑같이 했어도 사인 썼어도 똑같이 나왔을 거야. 네. 비슷하게 시리즈로는 이런 식으로 줄 때도 있습니다. 시리즈로는 자매품이죠, 자매품. 자매품으로는 20도, 80도가 이제 자매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몇 도야? 다음은 더하면 몇 도죠? 그죠? 여기 이렇게 또 여기 몇 도야? 80도가 몇 도. 그죠? 그래서 걔네들이 자매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됐죠? 그죠? 예, 그런 느낌으로 이제 다양하게 우리들을 공격해 올 거기 때문에 네, 이 긴장을 놓으시면 안 된다. 그래요.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무산했고 그 다음은 이제 그래서 이제 활용이거든요. 자, 요것도 사실상 이제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는 얘네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다 한 번에 기말고사 시험 문제로 나와도 이상하진 않아요. 이 유형 하나, 지금 얘기할 뭐 사다리꼴 하나, 뭐 이런 거 하나. 근데 보통 이제 세 개 다 내진 않고 뭐 세 개 중에 한 두 개 정도 내는 느낌으로 내긴 하는데 어쨌든 얘네들이 다 나와도 이상하진 않습니다. 이제 꼭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뭐냐면 자, 요거에 대한 거에 나와요.
소리 들으려고 하는데 잘 들리나? 안 돼? 그냥 갖다 치자. 자, 비슷하도 치겠습니다. 자, 그럼 길이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용준이가 이거 길이 아무거나 얘기해 봐봐. 길이야, 숫자 아무거나. 3, 그래. 여기 안에는. 어? 생각이 4? 그래? 마음대로 3이든 4든 뭐든 상관없어. 그럼 여기도 똑같이 3, 4로 하겠습니다. 좋아. 그럼 3, 4는 결정됐고. 자, 그 다음에 몇 대 몇 한번 해볼까? 몇 대 몇 하나 해볼까? 몇 대 몇을 좋아해서 해줘. 1대1 말고. 1대1은 너무 재미가 없어. 1대 4? 감당 가능하겠어? 있어.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물론 4대1까지로 좀 안 보이긴 하지만, 너무 또 이렇게 붙여서 그리면 좀 안 좋기 때문에, 자, 여기가 이제 4대 1. 실제 길이가 4랑 1이든 아니든 상관은 없어요. 네. 어쨌든 4대 1이라는 비율이 중요한 거야. 예를 들어서나 4대 1이라고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냐? 사다리 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윗변 아랫변 평행한데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얘네들을 4대 1로 내분하는 위치쯤에 평행선을 하나 더 그린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A, B, C, D라고 얘기한다면, A, B, C, D라고 얘기한다면, 그리고 얘를 이제 EF라고 한다면, EF의 길이가 얼마일까라고 하는 것을 물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EF의 길이가 얼마일까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EF의 길이가 얼마일까? 얼마일까?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자, 보통 방법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두 가지. 교과서에서도 그렇고 대부분에서도 숙제하는 건 보통 두 가지. 평행사변형 방법과 대각선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위쪽은 평행사변형 방법으로 풀 거고요. 아래쪽은 대각선 방법으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가 좁기 때문에 좀 계산 같은 경우는 쓰고 좀 지우는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해보면 어떻게 볼 거냐면 첫 번째, 평행사변형 방법 말 그대로입니다. 평행사변형을 만들 거야. 그럼 어떻게 만들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평행선을 누구와 이렇게 평행하도록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평행사변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마주보고 있는 대변의 길이가 항상 같죠, 그죠? 그럼 위가 3이었으면 너도 3이고 너도 3이란 말이야.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네. 자, 그러면 여기 부분에서 당연히 남는 길이가 있겠죠, 그죠? 이 길이가 아무래도 지금 현재 주어진 숫자상 1이 될 거예요, 맞죠, 그죠? 그래 놓고 나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여기에서 이제 너 둘 역시나 평행하니까 우리는 오른쪽에 뭘 보자? 여기 오른쪽에 보니까 이 삼각형을 갖다가 보시면 이 둘이 평행하기 때문에 아 무슨 모양이구나 피라미드 모양이겠구나 라는 걸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얘네들 닮은 B가 있을 텐데 닮은 B가 몇 대 몇일까요, 여러분? 닮은 B가 뭐 그죠? 4대 5겠죠, 그죠? 제가 뭐 딱히 순서를 얘기하진 않았으니까 뭐 4대 5, 5대 4 어쨌든 네, 비율이 그렇게 될 거야. 무슨 얘기인지 됐죠, 그죠? 네, 뭐야? 선생님 근데 오른쪽 왼쪽에 대해서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평행선을 그은 시점에서 평행사변형이니까 길이 같을 거고 그럼 여기가 4대 1로 쪼개질 거니까 뭐 당연히 그냥 4대 5로 바로 얘기될 거예요. 자, 그러면 4대 5니까 뭐당 뭐도 얘네들도 4대 5라는 자, 그럼 이 녀석, 뭐, x라고 준다고 칠까요? x랑 1도 4대 5여야 되니까, 요 길이는 요 아래 길이의 5분의 4에 해당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바로 5분의 4라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따라서 EF의 길이는 얼마겠구나? 얘네들을 더하면 되겠죠, 맞죠, 그죠? 예,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3 더하기 5분의 4예요. 5분의 얼마야? 5분의 19야? 5분의 19래. 그렇게 갖다 됐네요. 자, 그 다음 여기 아래쪽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 아래쪽 같은 경우도 네, 여기 아래쪽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떻게 나올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대각선 방법은 말 그대로입니다. 대각선은 그거 볼 겁니다. 대각선에 짠짜라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여기서도 뭐가 보일 거냐? 일단 왼쪽에 이렇게 뒤집혀져 있는 피라미드 하나가 보일 거야. 그럼 이랬을 때 이 둘의 닮은 비 혹시 몇 대 몇인지 아십니까? 뭐, 내가 아니라 누가 하겠지라는 말? 나부터 실천한다는 말 몰라요? 자, 몇 대 몇이야? 자, 1대 얼마라고 하면 될까? 5라고 하면 되겠죠? 이해되나요? 네, 지금 똑같은 비율이니까 여기가 1대 4로 쪼개졌으니까 1대 5잖아.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아, 그래. 근데 잘 안 보이게 그리긴 했는데 똑같은 거 갖고 하는 거야. 똑같은 거. 그럼 1대 5니까 뭐야? 여기도 1대 5여야 되겠네. 그럼 요 길이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 당연히 5분의 3 되는 거 아시겠어요? 아, 좋아. 그 다음에 역시나 이번엔 오른쪽이 널찍하니 지구를 보니까 요것도 피라미드 모양 하나 있네. 그럼 얘네들 닮은 비는 당연히 몇 대 몇이라고 보면 돼? 4대 5겠다. 그러면은 4대 5. 아, 좀 불편하게 어쨌든 4대 5니까 그럼 요거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5분의 16인가요? 그죠?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역시나 둘을 더하면 될 것이기 때문에 EF의 기는 역시나 동일하게 5분의 19가 나오겠습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보통 둘 중에 하나의 방법, 혹은 아니면 아니면 그림에서 보조선을 그어준 다음에 차례차례 옛날에 그러니까 이제 서술형이 있었을 때는 보통 어떻게 됐냐면 그런 식으로 많이 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림을 해줬고 여기 I 이렇게 선을 줘. 그다음에 너는 G, 너는 H라고 아예 해. 그런 다음에 이제 뭐라 그러냐? 첫 번째 BH 길이는 얼마일까요? 두 번째 1점. 두 번째 이제 그러면은 이제 뭐 GH 길이는 얼마일까요? 혹은 아니면은 이 삼각형의 닮은 비는 몇 대 몇일까요? 이런 거 한 두세 개 갖다 낸다. 최종적으로 EF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이런 식으로 보통 주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네. 물론 지금은 이제 서술형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 서술형은 조만간 다시 구할할 것 같은데 네. 어찌됐든 네, 그럴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답만 구하면 되긴 하지만 그래서 어떤 방법을 구해도 되긴 하지만 보통 이렇게 두 가지로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되고 어떨 때는 이렇게 구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어떻게 구하기도 하냐면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간단하게 그리겠습니다. 여기가 4, 그다음에 여기가 3 해준 다음에 여기가 4대 1이었죠. 이렇게 자른 다음에 요 길이를 구할 때 이렇게 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연장을 해봐요. 자, 그럼 이렇게 됐었을 때 얘네 둘은 서로 어떻습니까? 모래시계 모양 닮은비야. 그럼 닮은비가 몇 대면 칠까 생각을 해보면 여기 대응되는 길이가 4대 1이기 때문에 4대 1이에요. 그럼 여기의 길이는 4대 1이니까 4분의 3이거든요.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그럼 그래놓고 나서 뭘 보는 거야? 이 상황에서 이 삼각형을 보는 거야. 그럼 이것도 역시나 뭐야? 피라미드 모양 닮은비죠. 닮은비는 4대 5예요. 그러면 이 길이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 친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길이가 둘을 더해보면 4분의 19거든요. 그럼 4분의 19에 5분의 4에 해당하는 거니까 5분의 19가 나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까지 해서 세 가지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두 가지로 많이 하고 이렇게도 갖다 할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되니? 네, 네, 좋습니다. 이해됐을까요? 이거 지워도 돼요? 좀 이따가 지워? 여기다 못 쓰는데? 알았어요. 한 1분만 이따 줄게요. 근데 뭐 저렇게도 하는데 그냥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네. 어느 정도인지 이해가세요? 지금 하고 있는 내용. 아, 자, 그러면 이제 모양으로서는 이제 한 개 정도 더 모양을 얘기하면 되는데, 그런가? 맞나? 모양으로서는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하나 정도만 더 얘기하면 될 듯.
이거는 사실 이름을 뭐라고 쳐야 되는지 솔직히 좀 항상 애매합니다. 네. 항상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냥 그래서 그냥 활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근데 얘도 역시나 무시 못할 정도로 이제 시험들 많이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어쨌든 다 평행선의 활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얘들도 평행선이잖아요. 그지? 역시나 여기서 평행선을 그을 건데, 자, 이번엔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얘네들이 평행선을 가로 촥촥촥 그었잖아요. 맞죠? 그죠? 그럼 이번에는 이 평행선들을 대각선을 이런 느낌으로 그을게요. 이렇게 갖다 그렸습니다. 자, 핀도대로 넘버링은 A, B, C, D, 그 다음에 E, F라고 하죠. 자, 그래 놓고서 역시나 이제 길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A, B의 길이 얼마로 둘까, 우리?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숫자 있으세요? 3? 안 좋아하는데? 여기 또 3으로 할까? 자,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 자, 그럼 이런 상황이 됐었을 때 역시나 구하고자 하는 건 EF의 길이가 얼마냐라는 거야. 역시나 이것도 서술형이 있었을 때는 이 과정 따라서 EF의 길이를 구하는 과정 따라서 중간중간 문제가 있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글쎄요, 뭐 학교에서 만약에 이 부분을 뭐 수행평가나 이런 걸로 본다면 뭐 과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과정을 물어보는 경우도 왼쪽도 똑같지만 얘들 같은 경우 과정을 물어보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과정도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해볼 거냐 이렇게 한번 해볼 겁니다. 자, 먼저 보시면 요렇게 이 나비 넥타이 모양의 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와 CD가 평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쓰러져 있는 모래시계 모양 달봉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맞죠? 그죠? 네, 그러면 당연히 대응되는 길이의 비는 몇 대 몇? 3대 4가 될 거야. 맞지?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지. 결국은 대응되는 길이가 다 3대 4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네 둘을 갖다가 쓰셔도 되고 이 둘을 갖다가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AC가 좋아요? BD가 좋아요? 둘 중 뭐가 좋으세요? AC로 할까요? 자, 그럼 여기 둘의 길이의 비도 3대 4야. 근데 실제로 3이랑 4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맞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우리끼리 표현, 실제로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냥 이런 느낌으로 쓰겠습니다. 그냥 3대 4라는 의미에서. 네. 자, 실제로 이런 표현은 없음. 어쨌든 3대 4 길이의 비인 거야. 자, 그런 다음에, 이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지. 뭐냐면, 짜자잔, 짠짠짠짠, 짜자잔. 뭐야? ABC 삼각형에다가 EF 요 평행선까지 모자랍니다. 그럼 얘는 뭐야? 지금 보니까 피라미드 모양이 엎어져 있는 그런 모양이죠. 맞죠? 그죠? 예. 그러면 얘네들에 대해서도 역시나 두 개의 삼각형이 AA 닮은 피라미드 모양 닮은이니까 닮은 비가 있으니까 몇 대 몇일까? 네. 4대 7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아, 그러면 뭐야? 여기에 둘도 4대 7이 될 거고. 그럼 막말로 잘라보면 4대 3일 거야. 맞죠? 그죠? 어찌됐든. 그러면 4대 7이니까. 그럼 뭐야? 결국 우리가 여기 EF의 길이를 잠시 X라고 둔다면 X랑 누가 3이 몇 대 몇일 거라고? 4대 7의 닮은비를 가질 거라고. 아, 그러면 우리 EF의 길이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구나? 7분의 10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구나라가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요걸 보통 이제 저도 이제 공식 외우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별로 공식 외우는 걸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공식으로 좀 외워주시기를 좀 희망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얘를 갖다가 이제 좀 공식화하면 이런 느낌으로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아래다 쓸까? 아니면 위에다 쓸까? 내가 좀 애매하게 내가 여기다 써. 아래다 쓰면 좀 여기가 A, 그 다음에 이쪽이 B예요. 그 다음에 이 녀석 EF의 길이를 구해라라고 하면 자, 이 EF의 길이는 항상 어떻게 될 거냐면 A 플러스 B분의 A B에 항상 해당합니다.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전에 같은 경우에는 얘를 보통 이제 서술형 문제로 많이 내다 보니까 이제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볼 때가 많았는데 서술형이 없어지고 얘를 물어보면 결국 단답형이거든요. 단답형을 물어본다는 건 얘네 길이를 주고 이걸 물어보나 아니면은 얘네 둘 길이를 준 다음에 얘를 물어보나 어제는 이 셋의 관계를 물어보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뭐 만약에 그렇다면 그 중에서 특히 얘네 둘의 길이를 주고 얘의 길이를 구하라, EF의 길이를 구하라고 한다면 객관식이라면 사실상 이거 쓰고 그냥 바로 다음 문제 풀면 되는 거예요. 무슨 느낌이 됐죠, 그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이점이 있다 보니 당연히 우리가 이 과정, 유도되는 과정도 아셔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단답형으로 요 길이만 구하세요라고 하면은 사실 이걸 외웠을 때 이점이 좀 크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플러스로 좀 여담으로 더 얘기를 한다면, 여담으로 얘기를 한다면, 지금 여기에서 제가, 요 그림에다가 좀 더 칠할게요. 이런 식으로 갖다가 얘기했는데 있잖아? 그러면서 지금 요 길이도 7분의 12 이렇게 나왔는데, 만약에 요 AD를 싹 그었어요. AD를 싹 긋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연장선 이렇게 위로 그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요 길이도 있겠죠. 편의상 G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G의 길이도 있겠지. 그럼 이 G의 길이는 얼마일까? 이 G의 길이는 얼마일까?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빠르게 구해보겠습니다. 역시나 여기도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이렇게 피라미드만 닮으니까 아니야, 맞지, 그지? 그럼 닮으면 몇 대면 칠 거냐면, 너가 3대 4였던 것처럼 너도 3대 4거든요. 여기 길이도 역시나 4대 7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너 녀석이랑 3이랑 4대 7. 어라, 얘네 둘이 4대 7 되는 길이인 거니까 실제로 여기 길이도 항상 똑같아요. 똑같이 얘도 7분의 10이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네. 그러니까 요거는 살짝 응용하면 어떻게도 얘기할 수 있을 거냐? 얘랑 좀 비슷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실제로 보면 있잖아. 여기서 실제로 보면 여기다 싹 그어놓고 얘를 뒤집으면 얘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부분들 중에서 특히 어떤 유형들, 그러니까 얘네들의 중간 단계, 요런 문제 얘기할 수 있거든요. 짜잔, 짜잔. 대각선에 싹 그어놓고요. 그러면 이 대각선을 지나도록 짜자자자자 얘가 ABCD 그 다음 얘가 EF인 거야. 그럼 뭐야? 여기랑 여기 약간 좀 중간 느낌이 드는 거. 무슨 느낌인지 됐습니까? 네. 그럼 그랬을 때 편의상 요 길이 같은 경우에 E라고 할게요. 그럼 요 길이를 뭐 O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EF의 길이를 구하래. 그럼 당연히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갖다 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원래 정석적인 풀이 방법은 이렇게 갖다 풀이면 돼요.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이렇게 내가 색칠한 둘 같은 경우는 어때? 모래시계 모양 닮은 기죠, 맞죠? 그죠? 그러면 닮은 비는 당연히 2대 5일 거야. 그러면 누구랑 누가? 너랑 너도 2대 5죠. 그럼 이래 놓고 나서 2대 5니까 이렇게 삼각형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도 2대 5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여기도 2대 5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이렇게 닮은 비는 2대 7인 거니까. 아, 요 길이는 얘 7분의 2에 해당하는 길이. 그러면 EF의 길이는 얘 2배인 거죠. 2배. 이 녀석의 5의 7분의 2니까 7분의 10인가요? 그죠? 네. 그렇게 갖다가 얘기할 수 있는. 네. 왜 여기도 똑같을 겁니까?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다른 분들도 이해되셨어요? 어. 근데 만약에 여기 문제에서 어떻게 해도 얘를 만약에 여기를 싹 지우고 봤었을 때 요 그림과 같은 유형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차피 너랑 길이 항상 같을 수밖에 없어. 그거는 궁금하면 여기 또 2대 5니까 또 닮은 비도 구해보시면 돼요. 항상 같을 수밖에 없어. 그럼 너 길이만 알면 되는데. 그럼 이쪽 길이는 이렇게 잘라서 생각을 해보면 얘랑 똑같은 유형이잖아요. 얘랑 같은 유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쪽짜리 길이는 뭐야? 2 더하기 5분의 2 곱하기 5거든요. 곱하기 2배 하면 얘 길이가 나와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렇게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뭔 말인지 난 이해되니?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물어볼 때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자, 다음 중 얘 같은 경우 이렇게 그냥 요 EF의 길이를 구하라고 문제를 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어떤 것도 가능할 거냐면, 자, A, B와 CD가 3대 3입니다. 그럼 A, B와 CD의 길이의 비와 다른 애들은 누굴까요? 길이의 비가 다른 애들, 혹은 똑같은 애들은 누굴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얘네들의 길이의 비가 3대 4면, 얘네들의 길이의 비도 3대 4고요. 얘네들의 길이의 비도 3대 4고요. 얘네들의 길이의 비도 3대 3. 그러니까 생각보다 같은 비율이 꽤나 많아요. 그럼 요걸 살짝 응용해 보면 어떻게? 평행선 표시하기 싫어. 왜? 그러게. 평행선 표시하기가 싫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짜잔, 짜잔, 짜잔 이렇게 갖다 갈 거야. 이래도 말은 안 했지만 평행선잖아. 맞지? 그죠? 그럼 여기서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도 봐봐라. 너 A 대 B야. 그러면 또 똑같이 A 대 B가 나오는 게 또 누구겠냐라고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누구랑 누구도 여기에서 이 친구랑 이 친구도 A 대 B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랑 이 친구도 A 대 B일 거예요. 당연히 여기에서 이 친구랑 이 친구도 A 대 B인 거 혹시 이해되십니까? 네. 근데 놀랍게도 뭐도 A 대 B냐면 여기서 하면서 이 길이랑 이 길이도 A 대 B가 나와요. 왜냐? 색칠한 두 개 삼각형이 SAS 닮음이 되게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은 어차피 뭐 나중에 문제 하고 그래서 이 기본적인 얘기들을 쭉 일단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이것들 가지고 일단 풀면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 이제 이해하기 위한 자체는 아예 처음 배우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워봤구나라는 거는 좀 기억이 남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오래전이다. 그렇구나. 해보면 사도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할 거고요. 원래 제가 아까 처음 75분씩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다음 단어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설명해야 돼. 그럼 이거 펜션에 대한 거 같은데 그래서 좀 급하게 좀 계획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번에 유임수 전까지로 좀 조정을 하고 추후에 일단 상황을 보고 조산모사 버전으로 가든지 아니면 5등분을 하든지 참고로 이제 이 교재 사항으로는 5등분 하는 게 제일 깔끔하긴 합니다. 딱 한 60문제 정도 씩 잘리거든요, 단원이. 이게 제일 깔끔하긴 한데 어떻게 알지 말지 그것도 되겠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여기서 뭐 이해 안 됐거나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렇군요. 별로 이제 별로 궁금하진 않으셨겠지만 별로 궁금하지 않았겠지만 이제 지우기 전에 하는 또 얘기할게요. 여기가 이제 A랑 B면 A가 이렇게 나온다 그랬잖아. 그런데 내가 아까 얘기 들으라면 이렇게 잘라가지고 뒤어보면 똑같은 길이니까 요 길이는 A 플러스 B분의 2의 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을 뒤집잖아요. A분의 1이 되고 얘는 2AB분의 A 플러스 B가 되고요. 얘는 B분의 1이죠. 그러면 얘네들을 더하면 얘네들을 더해서 반띵하면 얘네들을 더한다는 게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한 다음에 반띵. 그러면은 요거 자체가 AB분의 A 플러스 B. 그러니까 이해해주면 요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 길이가 항상 얘네들의 조합 평균이 나옵니다. 그거는 아셨겠지만 그렇다고요. 그래서 넘어가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얘기 드린 것처럼 우리 수원을 좀 이제 펼쳐보는 걸로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얘기 드린 대로 일단은 오늘은 지금 어느 좀 빼고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둘 다 가져와 달라고 했잖아요.
닥터제일 안 가져왔으면 그건 가져왔을 거 아니야. 그치? 아니요, 그것도 없는데요.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이거 할 줄 모르고 안 가져왔어요. 닥터데이죠, 이거 할 줄 모르고 안 가져왔어요. 오늘 수학할 줄 모르고 안 가져왔어요. 너무 잘 봐. 써서 오는 거 둘중 하나 가져왔어요. 자, 이거 안 가져온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지도 좀 빼고 거기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시간 동안 오답을 할 시간은 일단 진도 나가는 거 봐야지 될 것 같고요. 아마 제 생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지도에 나갔던 부분을 찍어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저번에 얘기했던 게 아마 어디까지 얘기했냐? 유형 6까지 얘기했던 걸로 기억해요. 맞죠? 그죠? 네. 유형 6까지 얘기했던 것 같고, 그럼 그 뒤로 쭉 얘기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뭐, 그렇게까지만 얘기할 것들이 많은 부분들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난이도는 어려운데, 지금 여러분들이 막 파헤쳐가지고 반드시 꼭 외우면서 해야 될 정도는 아니냐라고 하면 그 정도는 아니에요, 솔직히. 네. 그러니까 유형 5, 6, 7, 8, 9, 뭐 10은 좀 달리려나? 어쨌든 얘네들이 난이도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렇게 나왔을 때 해봐, 이렇게 나왔을 때 해봐 라는 느낌이다 보니까 난이도는 어려운데 이게 지금 우리가 중학생 입장에서 선행하는 단계에서 막 지금 팽쳐낼 거냐라고 하면 여기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등학교 때는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쭉쭉쭉 한번 풀어보면서 다른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예. 자,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게 뭐가 나왔느냐? 얘 최근 얘기해야지. 자, 플러스 1은 n 플러스 q r n. 자, 이것도 역시나 교육과정 위에 있는 친구입니다. 교육과정 바깥에 있는 친구입니다. 목표까지 친구들 시리즈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번 시간에 교육과정 외로 다뤘던 게 어떤 것들이 있는가 생각하면은 이렇게 두 개가 있었습니다. AN 플러스 1은 PAN 플러스 Q4를 알파씩 빼면 등기수열 되는 꼴. 그 다음에 PAN 플러스 2 플러스 QAN 플러스 1 플러스 RAN은 0. 단 T 플러스 Q 플러스 R은 0이 되는 무상원에서 되는 꼴.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객차가 등기가 되는 꼴이었어요. 그죠? 그렇게 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이 친구에 대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거창하게 되게 써 있습니다만, 이거랑 같다는데 뭐냐면, 이런 말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분모 분자에 둘 다 이제 AN이 있는 이런 꼴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분모 분자에 둘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꼴인데, 그럼 얘네들은 뒤집은 거야. 그럼 A, N 플러스 1은 당연하게도 R, A, N분의 P, A, N 플러스 Q를 되거든. 근데 여기에서 당연하게도 얘들을 어떻게 따라단 A, N 플러스 1은 요거 먼저 쓰겠습니다. R분의 Q에 A, N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I분의 P에 해당할 거겠죠. 그럼 내가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지. A, N분의 1이라는 걸 이 N 수열로 바꾼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집어내고요. 그래 보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얘는 B, N 플러스 1일 거고 그 다음에는 B, N일 거예요. I분의 Q, 그 다음에 BN 플러스 I분의 P. 그러면 주절 자체가 어차피 상수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상수. 너무 상수일 거 아니야. 어차피 숫자일 거니까 여기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무슨 유형인가? 이 유형으로 이렇게 뒤집어 보면 저 친구가 되는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봤었을 때 교육과정 외고 사실 여기 수원만 우리가 할 거라고 한다면 이 유형들이
그렇게까지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교육반에 빠졌던 건 이유가 있을 거니까. 그렇지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중에서 그래도 얘 정도는 그냥 개인적인 이제 희망으로는 얘 정도는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유형들이 이제 요 유형을 가르치는 경우들도 꽤 있고요. 그다음에 혹은 아니면 저 정도 저까지는 이제 그렇게 이거 좀 응용 문제인데 심화 문제인데 이거 한번 풀어볼래? 라고 하면서 하는 정도까지는 낼 수 있기 때문에 저거 정도까지는 그냥 이런 유형들이 나오면 가볍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일단 여러분들이 사실 신경 쓰셔야 되는 건 뭐 등차, 등비를 포함해서 앞단원까지 했던 부분들이 좀 더 중요합니다. 뭐 군수열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있죠. 그죠? 개차 수열이라든지 이 정도까지가 사실 중요하고요. 그 이후부터는 사실 그 정도까지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 앞에 보다는. 하지만 이제 뭐 내가 만약에 이제 뇌 용량이 좀 자리가 있다면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렇게 얘기해도 그래서 잘 어떻게 풀었더라 생각하실 거기 때문에 대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1319번이죠. 자, 수요 A에 대해서 A1은 3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을 보니까 저기 나와 있는 저번처럼 나왔잖아. A 플러스 2 AN분의 A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걸로 정의될 때 A10의 값을 내고 있어요. 내가 사실 아무 감도 찾지 못한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이걸 A10이 나올 때까지 대입하겠죠. 그죠? 네, 근데 그건 너무 가혹하고 일단은 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 어떻게 할 거라고? 뒤집어보면 AN 플러스 1은 자, 뒤집어주면 AN분의 1 플러스 2AN이니까 요거 이렇게 갖다 쓸 수 있거든요. AN분의 1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어요. 바로 썼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여기 지금 바로 썼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사실 만약 여기 부분에서 이 앞에 만약에 숫자가 따로 붙었다면 우리는 요걸 풀어줘서 쓰면 됐었을 거 아니죠?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지금 앞에 숫자가 없네요. 그죠? 얘가 1이네요. 재미없게. 그러면은 내가 AN분의 1을 2n으로 치환하면 BN 플러스 1은 BN 플러스 2. 그러면 BN 수열은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뭐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결국 역수가 등차 수열인 거 보니까 저 친구는 조화 수열이구나 라고 얘기해 볼 수는 있긴 합니다. 네. 자, 그럼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Bn 수열의 일반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Bn 수열은 당연히 B1에다가 E라는 공차를 얼마큼 N-1번 더하면 됩니다. 이해됐을까요? 네. 그러면 이제 B1이 얼마였죠? B1이 A1 분의 1일 거 아니에요. 그죠? 3이네요. 그럼 같은 경우는 EN 마이너스 1이라고 하니까 플러스 1인가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갖다가 해보죠. 자, B10은 어떻게 될 거냐? 당연히 21이죠, 그죠? 그럼 이게 결국 뭐랑 똑같을 거니까? A10분의 1과 같을 거니까. 20은 요거 뒤집어져서 21분의 1이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볼게요. 자,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까요? 네. 자, 1322번. A1 첫 번째 항은 1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이제 첫 번째 항부터 해가지고 다음과 같은 이제 녀석을 갖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갖고 있답니다.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했었을 때 우리는 몇 번째? 10번째 항을 갖다가 구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사실 우리가 유형 5번부터 해가지고 유형 5번, 6번, 7번 같은 경우는 사실 교육과정에 빠졌지만 예전에는 좀 우리가 외우듯이 했던 유형이긴 해요. 근데 유형 8번, 그 다음에 유형 9번, 뭐 유형 10번까지도 어쨌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야, 내가 이제 신기한 거 하나 가져왔거든. 이거 한번 풀어봐 라는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문제에 따라서는 이제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꼭 정형화된 풀이 방식이라든가 공식이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러든 저러든 다양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네, 최대한 살아남아 봐야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결국 AN 플러스 1 같은 경우는 뭐일 거냐면 마이너스 1 N승 마이너스 AN에 해당할 거야. 맞죠? 그죠? 그러면 하나 나열해 볼 거야. A1은 얼마야? 1입니다. 그럼 A2는 여기다 1 넣어주면 돼요. 그죠? 1 넣어주면 되는데 1 넣어주면 A2는 마이너스 1의 1승 빼기 A1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1 빼기 1인 거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2가 돼. 그 다음 A3 해볼 겁니다. 그 다음 A3 해보면 A3는 당연히 이번에 N에다 2 집어넣으면 되겠죠? 2 집어넣을 겁니다. 그러면은 A3은 자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A2인데 마이너스 1곱이니까 1이야. 1에다가 A2를 뺄 건데 마이너스 2네요. 마이너스 1을 빼는 거니까 얼마? 3이에요. 이게 결국 규칙성이 있으니까 나한테 낼 거거든요. 네, 그 다음 A4 해보겠습니다. A4는 역시나 여기다 3 집어넣으면 되겠죠? 3 집어넣어주면 A4는 마이너스 1의 3승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다가 A3를 빼야 돼요.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4. 그럼 대충 느낌이 오시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네. 뭐야? 결국은 AN이라는 친구는 아마도 어떤 식으로 갖다 대겠구나. 일단은 1, 2, 3, 4 되는 거 보니까 N인데 홀수 때는 플러스요. 짝수 때는 마이너스잖아. 맞지? 그지?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에 뭐 N 플러스 1승이라고 하셔도 되고 N 마이너스 1승이라고 하셔도 되고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런 느낌으로 되나 보다. 할 수 있겠죠. 이해되실까요? 무슨 얘기인지? 네. 그러면 결국은 어쨌든 우리가 구워보자는 게 몇 번째 항이라고? 네, 10번째 항이랍니다. 따라서 인지도 10에다가 여기다 넣어주면은 마이너스겠죠. 그죠? 마이너스 10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있습니다. 1326번. 자, A1은 4. 그 다음에 AN 플러스 2는 2배, AN 플러스 2의 N 플러스 1승. 네,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같은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이렇게 한번 갖다가 해볼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2배, 그 다음 여기서 상수로만 그냥 나와 있으면 사실 우리가 이제 저기 나와 있던 PAN 플러스 Q꼴로 하면 되는데 아쉽게도 역시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죠? 네,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좀 특이하지만 이렇게 갖다가 한번 해볼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에 N 플러스 1승으로 내가 양변을 나눠주면 여기 어떻게 될 거냐? 이에 N 플러스 1승분의 A N 플러스 1은 당연히 여기도 2의 N 플러스 1승분의 2배의 AN이지만 2가 하나 약분되면 2의 N승 AN 플러스 1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2의 N승분의 AN이라는 것을 뭐로 이 N 수열로 치환하면 이 식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N 플러스에 집어넣는 거니까 BN 플러스 1은 BN 플러스 1이에요. 그럼 BN 수열은 어떤 거구나?
Bn 수열은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겠구나가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럼 등차 수열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 녀석이 일반항을 갖다 한다면, 당연히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항에다가 이제 1을 n-1번 더한 게 될 건데, 초항이 얼마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초항은 B에다가, n에다 1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은 A1을 2로 나눈 거야. 아, 그럼 B1은 얼마겠구나? 이겠구나라는 걸 갖다 생각을 해보시면, Bn 일반항은 초항이 2고, 공차가 1이니까 n 플러스 1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여기까지는 여기 다시 이렇게 치원해서 이렇게 했더니 등차 수열이네요. Bn 수열은. 그럼 Bn 수열은 이제 공차가 1이니까 초항만 하면 돼. 초항. 초항이 얼마일까 생각을 해보면은 B1이 얼마냐 묻는 거니까 2분의 A1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A1이 4래. 그럼 B1은 2였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대로라면 이렇게 일반하게 나올 거고. 그럼 이제 다시 써보면 2의 n승분의 A의 n이라는 것이 n 플러스 1이니까 따라서 A에는 뭐라고 줄 수 있겠구나. n 플러스 1에다가 2의 n승을 곱한 거겠구나가 되는 겁니다. 이제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저걸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하죠. 이거 같은 경우 뭐 크게 뭐 일반적인 얘기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여기 유형들은 다양하게 이것도 가져오고 저것도 가져왔으니까 한번 니네들이 고생해서 한번 풀어봐라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일단 이쪽보다도 일단 뭐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고생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특히 요즘 이제 요즘 그 뭐야 뭐 얘기하려고 그랬냐 수능이나 아니면은 이런 평가원 모의고사들 보면 다양한 수요를 줘놓고서는 우리한테 좀 고생시키는 경우 그러니까 뭐 흔들 만한 노가다죠. 노가다 뛰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있습니다. 예, 그렇게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냥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일단은 수원을 선행하는 부분에서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때는 일단 좀 더 중요한 건 등차나 등비 이런 규칙성 있는 애들 좀 더 완벽하게 아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있고 얘네들은 또 이렇게도 풀 수 있겠구나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50을 집어넣어주면 네 51 곱하기 2에 53이 되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원래 이제 이번 주 나의 목표는 그런 거예요. 지수당하면서 반항하는 거거든요. 되게 될란지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많은 걸 항상 바라고 있어요. 목표는 크게 잡아야죠. 크게 잡아야 이제 그거에 준하게 갈 거 아닙니까? 이게 마음을 여유롭게 먹으면은 나 같은 사람은 마음을 여유롭게 먹고 옛날에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하고 싶은 얘기 다 떠들고 내가 아는 거 막 다 떠들고 이해 안 되면 천천히 다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맨날 보강했었어요. 주말 보강 많이 하고 있었어요. 주말에 애들 불러서 진도 보강도 있고 있어요. 근데 큰 틀에서 보면 그게 더 여러분들을 아닌가? 여러분들 위한 게 되는 건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간 맞추기 힘들다 보니까 일단 진도 먼저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유가 생기면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 이걸로 좀 목표가 좀 바뀌었어요. 옛날에 진짜 그랬거든요. 제가 하고 나서 진도 거의 제일 늦었어요. 네, 이상입니다. 지금도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1330번입니다. 자, 수열 AN의 첫째 항목 제 N까지 하고 SN이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A1은 마이너스 2요. 그 다음에 SN은 2A N 플러스 2N 이렇게 했습니다. 네, 자, 1부터 갖다 쭉쭉 갖다 되어 있네요. 그죠? 네, 그럼 그랬을 때 뭘 갖다가 하나씩 이랬을 때 A, B, 10의 값을 구하라라고 되어 있죠. 예, 좋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이제 에세이 나오는 상황이니까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까? 한번 좀 갖다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에세이 등장했을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에세이 등장했었을 때.
물론 지금 좀 굉장히 이상하게 생기긴 했어, 그죠? 굉장히 이상하게 생기긴 했지만 보통 우리가 어떻게 썼죠? n이 1일 때 n이 1일 때 갖다가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요거 같은 경우에는 2번으로 주면 S1은 2A1 플러스 2라는 식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문제에서 어쨌든 A1은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요거 갖다가 해보면은 뭐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이게 A1은 뭐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죠? 네. 그럼 당연한 사실이 되는 거죠. 지금은 사실 1 집어넣어서 크게 재미 볼 게 별로 없어요. 뭐 당연한 거고 사실 A1은 또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재미 볼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우리가 어떻게 sn에서 sn-를 빼주면 이게 an이 되죠. 맞죠? 그죠? 자, 그러면 sn과 sn-를 부분해서 한번 갖다 넣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될 거냐면 짜자잔 보면은 자 SN은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요 친구니까 E AN 플러스 EN일 거고요. 그 다음에 SN-1이라고 하면 자 N-를 갖다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여기다 N-을 집어넣어주면 자 여기다가 뺄 거니까 2배의 A N-1 그 다음에 더하기 2배 N-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N이어야 돼요. 그럼 조금만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냥 전개 한번 해보면요. EAN 그 다음에 너 마이너스 2배 AN-1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 EN이 있는데 얘 전개하다 보면 EN 없어지겠다. 맞지? 그죠? 그러면 여기 둘 곱해서 마이너스 2 나오지만 앞에 마이너스 또 있으니까 플러스 2는 AN 이렇게 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정리 좀만 더 해주면 넘겨주고 너 이쪽으로 가라. AN은 뭐라는 게 좋아? 2배 A, n-1 마이너스 2가 나와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흔히들 이제 앞에서 많이 봤던 뭐 모양으로 해주면 점화식 모양 형태로 해주면 n 대신 n 플러스 1 집어넣으면 똑같은 얘기지만 n 플러스 1은 9배 an 마이너스 2 이렇게 갖다 쓸 수 있겠죠. 그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요거는 저거나. 네. 똑같은 얘기긴 할 겁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요 상황을 보니까 얘는 어때요? an 플러스 1은 pan 플러스 q꼴이죠. 맞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유형을 풀어줄 거예요. 복습 겸 해가지고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걸로 가져와 볼게요. 자, an 플러스 1. 저 결국 정리해보니까 이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 한번 해보자고. 우리가 이거 어떻게 썼냐면 얘는 결국 알파씩 뺐었을 때 그러니까 an 플러스라도 알파를 빼주고 an에도 알파를 빼주면 얘가 분비수열이 되는 꼴이었어. 분비는 이거는 이런 케이스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파 값이 얼마여야지 이게 성립할 건가? 그럼 다시 전개해보면 되겠죠. an 플러스 1은 2배의 an 마이너스 2알파인데 마이너스 알파 넘어올 거니까 마이너스 알파. 그러면 내가 위에서 했던 알파라는 값이 뭐겠구나? 이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실제로 내가 위에다가 양변에 마이너스 2씩 해주면 A1, 이거 AN 플러스 1은 2배 AN 마이너스, 여기는 마이너스 왜안 써? 자, 해보면은 2배의 AN 마이너스 4니까 묶어주면 AN 마이너스 이렇게 묶어줄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 상황에서 뭐를? AN 마이너스 2를 EN으로 치환하면 이거 자체는 BN 플러스 1은 2배의 BN이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지 보면 한번. 연속이 돼요, 이거? 그러면 공비는 2고요. 초항 알아야 돼요, 초항. 그죠? B1이 얼마일까 생각해보죠. B1은 뭐예요? B1은 A1에서 2 뺀 거거든요. A1이 얼마냐면 마이너스예요. 그죠? 그럼 B1은 마이너스 4야. 따라서 B에는 마이너스 4에다가 2에 이게 N-1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AN-2다. AN은 2 마이너스 4 곱하기 2의 되게 일반은. 그럼 우리가 20번째를 구하기 때문에 20을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답이 뭐가 나올 거냐면 2 빼기 결국은 이게 2의 21승인가요? 맞나? 그렇게 나와요. 네, 동의 되시는 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냥 글씨보다 칠판 글씨를 잘 쓰거든요. 그냥 글씨를 더 못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비대면 아니면 이제 집에서 막 그거 할 때나 이랬을 때 보면 글씨가 더 개판이거든요. 그냥 아니야. 그러게. 근데 어쩌겠어. 그냥 처음에 때도 선생님이 같이 사면. 그럴 줄 아니까. 아, 물론 이제 저도 대학교 때, 대학생 때도 교수님한테 칭찬 받긴 했어요. 글씨를, 이거 칠판 글씨가 예쁘다. 근데 사실 지금이랑 비교해보면 개판이긴 했어. 지금이랑 비교해보면 개판이니까. 그래서 막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면 꼭 강사가 아니거든요. 막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승호 오빠가든 아니면 뭐 누구든 이제 강사는 아니지만 막 이제 화이트보드나 칠판 가져가서 막 쓰잖아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고. 뭔 소리인지 알아요? 뭐 강의 컨텐츠가 아니어도 막 어떤 사람이 조그마한 칠판 가져와서 막 뭐가 중요하다고 쓰거나 했을 때 그때 나는 이제 자꾸 그런 글씨만 보이거든요. 막 이 사람이 막, 야, 이래가지고 이게 중요해가지고 막 하거든 하면은 아, 삐뚤어가지고 불편해 막 이 생각을 하고 보면서 불편해 글씨 그거 했으면 좋겠고 여기 크게 쓰다가 뭐 여기 조그맣게 쓰고 하다 보다 보면 막 불편해. 줄 맞춰서 좀 아무리 이제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그 생각을 하죠. 저 사람 어차피 이게 지금 강사로서 이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강사로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는 이제 하나의 컨텐츠로서 그냥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해하려고 하는데 못하는 거. 자, 어쨌든 넘어갑니다. 자, 문제에서 뭐라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 리터들이 물탱크에 물을 채우려고 한다. 첫날은 10리터를 채우고요. 그 다음 날부터는 하루에 한 번 물탱크에 들어있는 물에서 3리터를 빼고 남아있는 양과 같은 양의 물을 더 채우기로 할 때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며칠째가 되어야 이 물탱크를 가득 채울 수 있을지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거 뭔 소리야? 그죠? 어쩌라는 거야? 어찌됐든 1000리터짜리가 있대요. 1000리터짜리가 있는데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첫날은 10리터로 채웠대요. 뭐 10리터니까 뭐 얼마 되진 않겠다. 10리터 채웠대. 자, 그 다음 날부터는 자 하루에 한 번씩 물을 채울 건데 물탱크에 들어있는 물에서 3리터를 빼고 남아있는 양과 같은 양의 물을 채운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처음에는 10리터를 넣었어요. 첫날은. 그럼 둘째 날은 얼마를 채우겠다라는 건 얼마를? 남아있는 물의 양에서 3리터를 빼고 갖다 집어넣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되니? 그죠? 그러면은 얼마를 집어넣는 거야? 7리터를 집어넣죠. 그러면 여기는 10리터에다가 7리터가 더 더해졌겠다. 다음 날은. 그죠? 네. 그 다음 생각을 해볼까요? 그 다음은 생각을 해보면은 이미 10리터랑 7리터 들어있어. 17리터 들어있어요. 그 다음 날은 어떻게 할 거라고? 들어있는 물의 양에다가 3리터 빼고 나머지니까. 그럼 얼마입니까? 그죠? 여기서 3 빼주면 14인가요? 14리터를 더 더하겠대요. 그 다음 날은 10리터에다가 7리터 더하고
14m 이미 있어. 여기 있는데. 여기다가 얼마? 여기에서 이제 3 빼고 나머지니까 그럼 얼마죠? 응? 28? 28리터를 가져왔다. 그럼 약간 좀 슬슬 느낌이 오죠, 그죠? 어. 그럼 이 다음 숫자가 뭐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럼 어쨌든 간에 혹시 모르니까 한 번만 더 녹아 떼어보겠습니다. 아, 원래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한다? 또 여기에서 3m 빼고 다 집어넣는다 이거야. 그러면 이게 아까 합이 얼마였냐면 이거 더해가지고 21, 이거였으니까 49에다가 요즘에 59거든요. 근데 여기서 3m 빼고 나머지니까 56m네요. 그럼 느낌이 오죠, 그죠? 아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아, 언제 첫째 날, n번째 날에 들어있는 물의 양. 그러니까 넣고 했었을 때 물의 양을 내가 AN이라고 한다면 A1, 그다음 A2, A3, A4, A5까지 내가 노가다 한번 떼어본 겁니다. 그럼 이제 얘네들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첫 번째부터 규칙 있는 건 아쉽게도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 보면 규칙이 보입니다. 맞죠? 그죠? 첫 번째는 10이고 두 번째부터는 어떻습니까? 초항이 7이고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을 더하는 게 되겠다. 맞지? 그지? 그럼 내가 이제 여기 수열들을 갖다가 이제 따로따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기 수열. 음. 그럼 이제 우리가 AN은 이렇게 갖다 얘기해 볼 수 있겠죠? AN은 일단 몇 리터 들어갔겠어요? 일단 10리터 들어갔을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 뒤에 부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초항이 7이고 공비가 2인 수열이니까 이 녀석의 일반항은 7 곱하기 2의 n-1승이라는 거 보이십니까? 네, 편의상 K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요거에 대해서 이제 더 할 거야. 그럼 시그마 뭘 더할 거라고? 7 곱하기 2의 K-2승을 더할 거야. K는 1부터 어디까지 더해야 될까? 응? 우리가 n번째 일반항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n번째까지일까? 자, 두 번째 하려고 하는데 이 녀석 기준 첫 번째 항이 들어갔고요. 세 번째 항 하려고 하는데 10에다가 이 녀석 기준 두 번째 항까지 네 번째에 대해 세 개, 다섯 번째에 대해 네 개. 그럼 역시 나와야 마이너스 한 번째까지가 되는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 사실상 뭐라 봐야 되는 거야? 아, 개차 수열이 등비 수열이 녀석. 이해되셨죠? 그죠? 개차 수열인 건데 개차가 그 등비 수열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갖다 우리가 계산해 주면 돼요. 그럼 뭐야? 이 뒤만 잘 계산해 주면 되겠죠? 맞죠? 그죠? 그럼 뒤만 한번 잘 계산해 되겠죠? 뒤만 좀 계산해 보죠. 그럼 뒤를 계산해 보면 자, 요거 등비 수열 합공식이니까 해보면 되겠죠? R-1 자, 그 다음에 초항 얼마로 써야 되겠어요? 초항 7이죠, 그죠? 그 다음, 자, 2의 몇 승 빼기 1일까? 2의 몇 승 빼기 1이라고 하면 될까? 여기 뭐가 들어가면 될까? 음? 그러니까 다들 뭐 마임으로는 몇 분 얘기하고 계신데 이게 그 좀 자신 있게 얘기할 사람 없습니까? 어? 그러니까 그걸 좀 얘기를 해봐. 뭐가 들어갔는데? n이야, n-1이야, n-2야? n-1이죠, 그죠? 네, n-1입니다. 자, 헷갈릴 것 같으면 뭐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헷갈릴 것 같으면 몇 개 더한지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몇 개 더해요? 1부터 n-1이니까 n-3개 더하죠, 그죠? 예. 내가 헷갈려 본 사람이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헷갈려 본 사람이라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그러면 여기 갖다가 좀 마저 계산해 보면 이제 결국 이게 7 곱하기 얘는 1이니까 무시해도 되고, 그지? 7 곱하기 2의 n승 마이너스 n-1승에다가 또 마이너스 7인데 여기 앞에 플러스 10 있었잖아, 그지? 그렇다 보니까 얘까지 계산 때려주면 AN은 3 더하기 7 곱하기 2의 n-1승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을 가득 채우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 녀석을 가득 채우려고 한대요. 이걸 가득 채우려면 보자. 이게 뭐보다 커져야 돼? 이게 1000 이상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게 대략 얼마쯤일 때 커지냐? 대충 얘가 얼마나 원하되지 암산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보자. n이 예를 들어서 한 7일 때 생각해볼까? n이 한 8일 때 생각해볼까? 8 집어넣어주면 이게 7승이 128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가 3 더하기 7 곱하기 128이 되거든요? 그럼 7이랑 얘를 곱한다고 생각을 해도 7이랑 얘를 곱해보면 7, 7, 24. 그럼 얘가 넘어온다고 하더라도 1000은 안 되겠다, 그죠? 1000은 안 되겠다. 그러면 여기 9일 때 생각해볼게요. 9일 때는 3 더하기 7 곱하기 256. 그러면은 곱해주면은 7이 14니까 1000보다 크겠다, 그죠? 네, 그래서 일단은 최소 9일이. 힘들어? 여기? 이게? 아니, 응. 소원 하나 보는데 그렇게 남는 거 없어.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미적분을 할 재료들을 가르치는 건데 재료들을 거의 다 처음 보잖아요. 음. 그러니까 해산물도 나오고 고기도 나오고 야채도 나오고 하는 상황인 건데 그치? 해산물 손질은 어떻게 해야 되고 고기 손질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배워야 되는 거죠. 이거 어렵죠. 그치? 그러게 이렇게 여기다는 하다가 지수단은 넘어가면 좀 쉬울라나?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지수 보고 계산 같은 거 그냥 넘어갈 건데. 누가 그때 이게 아니라 알겠어. 네. 자, 어쨌든 1340번 하겠습니다. 자,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명제 Pn이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다음 중 반드시 참인 명제는 그랬습니다. 자, 가조건 보니까 뭐래요? P1은 참이래요. 오케이, 얘는 참이래. 그 다음에 나조건 보니까 뭐랍니까? Pn이 참이면 P3n도 참이래요. 그 다음에 P 가조건은 n이 참이면 P5n도 참이랍니다. 네, 그랬을 때 다음 중 반드시 참이 명제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관수 쓸 때 보시면 일단 1일 때 참이라고 돼 있잖아. 맞지? 그지? 그럼 n자에다 1 집어넣으면 상관없는 거죠. 맞죠? 그죠? 그러면은 P1이 참이니까 뭐도 참이고 P3도 참이고 P5도 참일 거예요.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그럼 P3이 참이니까 역시나 갖다 집어넣으면 뭐 알 수 있어? P9도 참이고 P15도 참이겠다. 역시나 P5가 참이면 P15 참이고요. P25도 참이겠대. 이해되나요? 무슨 얘기인지? 네. 그럼 결국은 이대로 쭉쭉쭉 계속 해볼 수 있긴 한데 결국 뭘까 생각을 해보면은 뭐야? 요 N자리에 일단 3과 5로 이루어져 있는 친구라고 한다면 일단 얘는 참이겠네요. 그죠? 다른 것들이 또 참이 될지 안 될지는 몰라. 왜? 지금 주어진 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정보가. 뭐 알고 보니까 2일 때도 참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뭐야? 얘네들 가지고 알 수 있는 건 3과 5로 이루어진 애들 같은 경우는 참겠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어. 그럼 그게 몇 번입니까? 네, 75인가요? 끝이에요.
수학적 계산법을 이용한 공식의 증명이라고 배우고 왔습니다. 자, 여기는 뭐 증명이다 보니까 되게 큼직큼직한데 문제수는 별로 없어요. 문제는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보면 이제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하여 증명하시오라고 얘기했는데 뭐 요거 풀 때는 뭐 풀 버전으로 쓰면 뭐 제일 좋은데 간략하게나마 이 흐름 따라서 한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수학적 귀납법이 뭐냐면 증명 방법이 뭐였냐면 결국 그거였거든요. 이제 결국 무한한 자연수들에 대해서 이 녀석이 참인지 증명하고 싶을 때 우리가 갖다 쓰는 거였습니다.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갖다 썼었냐면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먼저 n이 1일 때 참임을 증명. 하고 일단은 n이 1일 때 직접 노가다 띄워서 1일 때 되네. 이걸 증명합니다. 그냥 두 번째 n이 k일 때 자연수 k에 대해서 3이라고 하는 거예요. 3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냥 맞다고 쳐. 어떤 자연수 k에 대해서 맞다고 칩시다. 그러면 만약에 n이 k일 때 맞다고 치면 영어 때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그러니까 k일 때 맞는데 이거 다음 자연수에 대해서도 참임을 증명해요. 그러면 1과 2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 1일 때 참이야. 그럼 1일 때 참이면 1 다음 자연수인 2일 때도 참이야. 2일 때가 참이면 2 다음인 3일 때도 참이. 그럼 결국 우리는 모든 자연수일 때 참이겠구나라고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제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단계로 우리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그 다음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음식 뭐가 1 곱하기 2, 2 곱하기 3, 3 곱하기 4 이렇게 해가지고 n 곱하기 n 플러스 1까지 더한 것이 항상 뭐라고 하냐면 항상 얘랑 똑같아요. 네, 왜? 속상해? 거기? 어쨌든.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 그 전에 그냥 시그마 공식대로 갖다 쓰면 되긴 하는데, 그죠? 여기 이제 수학적 귀납법을 한번 증명해보자, 이 말인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냐면, 어떤 자연수와 그 다음 자연수를 곱한 걸 쭈르륵 더하는 거야. 1부터 해가지고 쭈르륵 더하면, 이게 왜 오른쪽에 나오는 거랑 항상 똑같아. 네, 그렇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n이 1일 때, 또 보겠습니다. n 1일 때라는 건 0, 1일 때가 1 곱하기 2니까 첫 번째 것만 있을 거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1 곱하기 2는 실제로 3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3. 2랑 똑같아요. 그죠? 그냥 양변에다가 1 집어넣어주면 똑같습니다. 요거 2으로 그 다음에 n이 k일 때 3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 n이 k일 때 k가 집어넣어주면 1 곱하기 2, 그 다음에 2 곱하기 3 이렇게 해가지고 k 곱하기 k 플러스 1까지 더하는 게 뭐랑 똑같다? 3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와 같다고 칩시다. 그냥 같다고 치는 거예요. 네, 그냥 같다고 치는 겁니다. 자, 요거라고 가정했었을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보이고 싶은 건 뭐냐면 얘가 k 플러스 1 때도 되는구나 라는 걸 보이고 싶은 거야. 그럼 내가 증명하고 싶은 건 n이 k 플러스 1일 때. 즉 내가 원하는 건 실제 이거거든요. 5 곱하기 2, 2 곱하기 3 그래가지고 k 플러스 1이니까 여기다 넣어주면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는 뭐랑 똑같구나. 여기가 k 플러스 1 넣어서 3 k 플러스 1, k 플러스 2 k 플러스 3과 같구나라는 걸 보이고 싶은 거야. 최종적으로 보이고 싶은 거야.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네.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볼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친구랑 이 친구의 차이를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럼 이 위 친구랑 아래 친구의 차이는 뭘 거냐면 얘는 K일 때까지 있고 그다음에 얘는 K 플러스 1일 때까지니까 이거 전 녀석이 바로 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가려면 이만큼을 더해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양면을 뭘 더해줄 거냐? 양면에 K 플러스 K 플러스 1, K 플러스 2를 더하자. 그러면 당연히 이 친구는 요게 됐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K 플러스를 집어넣으면 여기다 더하고 그럼 여기다 K 플러스를 더한 건 얘도 더할 거니까 얘는 뭐가 됐을 거냐면 당연히 3분의 1 K, K 플러스 1, K 플러스 2랑 더하기 K 플러스 1, K 플러스 2입니다. 그럼 얘가 얘랑 같다는 걸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얘랑 얘랑 같다는 걸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그럼 아무래도 어떻게 해주면 우리가 3분의 1 K 플러스 1 K 플러스 1로 묶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3분의 1 K 플러스 1 K 플러스 2로 묶어주면 당연히 여기 왼쪽 친구한테는 K가 남았으니까 K 너는 3분의 1 없었잖아. 그럼 3분의 1 곱하기 3이라고 생각해보면 플러스 3 이렇게 나왔겠다. 그러니까 뭐야? 이 아래 모양이 나왔네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럼 이렇게 대으로 내 K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결국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서 모든 자연수에서 찾는 것. 증명 과정이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까놓고 얘기해서 공식 문제들은 그냥 양변에 K 플러스 1 되는 거 넣어서 정리해 주면 웬만하면 다 됩니다. 네. 최소한 절반 이상 그냥 풀면 다 돼요. 물론 이제 배수 증명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묶거나 하는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 말에도 사실 어떻게 묶을 것이냐, 어떻게 보일 것이냐에 문제인 거지. 결국은 등식 문제는 똑같이 더해주면 거의 끝. 왜냐하면 실제로 같아야 되니까. 같아야 되니까 무조건 똑같아야 되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와 나에 들어갈 게 뭔지만 우리가 좀 알면 되겠죠, 그죠? 네, 가가 지금 보니까 뭐냐면 양변에 뭐를 더하면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위치 공간일 겁니다.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서 정리하면 뭐가 되느냐라고 물어봤으니까 결국 뭐 얘가 나가. 그러니까. 좀 이런 거 좋아해요, 그죠? 증명하고 이제 그거 하는 거 참 좋아하고 그러면 그거를 좀 보는 게 없잖아. 명확하게 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결국 수학 좋아하거든요. 아니,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실제로 수학을 배워보면 또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또 이제 수학 관련 과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되게 막 문제 풀고 계산하고 막 그런 건 좋아하는데, 그래서 난 되게 수학을 좋아하나 봐. 문제 푸는 것도 재밌고, 이거 막 이제 계산하는 거 되게 재밌는데, 라고 해서 막상 수학에 와, 수학과나 수학 교육과에 와보면은 하는 수학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증명하는 거, 웬만하면 다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 이게 왜 될 거냐. 이게 왜 참이냐. 왜 되냐.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x가 예를 들어서 2에 한없이 가까워진다고 치자고요. 2에 한없이 가까워져.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야. 2는 아닌데 2에 한없이 가까워져. 그러면은 x 제곱은 어디로 가까워지겠느냐? 당연히 4로 가까워지겠죠, 그죠? 그럼 이제 이런 걸 증명하는 거 왜? 지금 관 왜 증명? 일각이 증명하니까. 네, 힐베르트를 포함한 이제 형식주의자들이
꼬은 책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제 수학을 아예 진짜 언어로 만들고 싶었더라고요. 어떤 누가 와도 세계에 누가 와도 수학을 배운 사람이라면 뜻이 통할 수 있게끔 이제 단어들이나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기호로서 예를 들어서 모든이라는 걸 쓰고 싶으면 이런 기호를 쓰고 여기 있는 어떤 예를 들어 어떤 x에 대해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싶으면 어떤을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이런 것들 뭐든지 다 기호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거의 뭐 몇천 장짜리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몇천 장. 네, 몇천 장. 그래서 1 더하기 1 증명하고 꼭 몇백 페이지에 걸쳐서 증명했다고 하는데 누가 실제로 보진 않아가지고 나서 보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346번입니다. 자, 다음은 모든 자유주의에 대해서 뭐랍니까? 4에 2n 플러스 1승 더하기 3의 n 플러스 2승이 13의 배수. 참. 얼마나 펼치지 없었으면 그죠? 자, 요게 항상 13의 배수랍니다. n이 뭘 집어넣어? 그건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안 신기한가? 자, 이게 항상 13의 배수래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3의 배수이다라는 거에 일단 가장 큰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어쨌든 간에 어떤 숫자가 이 녀석이 13의 배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얘를 어떻게 갖다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아, 이 덩어리가 13 곱하기 무엇이겠구나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맞죠? 그죠? 그게 가장 큰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네. 다음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첫 번째 어떤 거? n이 1일 때 증명하는 거. n이 1일 때. 그럼 1 집어넣자고. 1 집어넣어주면 4의 3승이네요. 4의 3승 더하기 1 집어넣어주면 3의 3승이네요. 그죠? 그러면 갖다가 계산 한번 해보면 이게 60 더하기 27이니까 계산해보면 91이네요. 91은 13 곱하기 7인가요? 그죠? 이므로 13배수 맞아. 오케이. 1일 땐 통과.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하자? n이 k일 때 3이라고 칩시다. 그럼 그 얘기가 무슨 뜻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4에 2k 플러스 1승 더하기 3의 k 플러스 2승 2 13의 배수라고 합시다. 배수라고 하자. 자,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그럼 그 얘기는 여기 이 친구가 뭐와 똑같을 거라는 거. 13 곱하기 어시기로 표현될 수 있을 거라는 뜻이. 이해됐을까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물론 n이 뭔지 모르죠 지금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일단 수학적 귀납법을 통해서 증명할 거니까 k일 때 k 집어넣은 게 요 요상한 모양인데 어쨌든 이게 13 배수라고 칩시다. 그럼 13 곱하기 뭐로 무조건 분해가 될 수 있을 거다고 가정해 보면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 자, 앞에서는 우리가 이제 뭐였었냐면 43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똑같은 것들이 더해지는 케이스였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양변에 뭔가 더해주면 되는 건데 아쉽게도 얘 같은 경우는 뭔가를 더하는 케이스는 아닙니다. 맞죠? 그죠? 여기에서 K 플러스로 넘어가서 K 플러스일 때도 참임을 우리가 증명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K 플러스일 때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죠. N자리 K 플러스를 집어넣어 볼까요? N자리 K 플러스를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나옵니까? 4에 K 플러스를 집어넣어주면 2K 플러스 3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는 3에 K 플러스니까 K 플러스 3 요거죠. 네. 그럼 이 녀석이 뭔가 13의 배수임을 증명해야 돼요. 그죠? 이해되죠? 일단 그렇다고. 해가지고 됐냐고. 자,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이 13의 배수임을 우리가 증명할 거야. 근데 우리가 얘가 13의 배수임을 증명하고 싶은데 우리한테 알 수 있는 건 뭐냐? 아, 이 모양은 13의 배수임은 됐어. 그래서 그렇게 한번 어떻게 볼까요? 자, 어쨌든 요거에서 이 실마리로 잡기 위해서 너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여기에서 2k 플러스 1승만 분리하고 싶어. 근데 그러려면 2k 플러스 1 더하기 2니까 4의 2승이라는 게 뭡니까? 얘가 16 곱하기 4의 2k 플러스 1승이죠.
맞나요? 뭔 말인지 돼? 네. 그러면 이 중에서 있잖아. 좀 치사하지만 이게 13 더하기 3이니까 이 중에서 누구는 13의 배수라고 해도 되냐면 얘를 따로따로 떼면 이렇게 볼 수 있죠. 13 곱하기 4의 2k 플러스 1승 더하기 3 곱하기 4의 2k 플러스 1승이라고 볼 수 있잖아. 맞지? 그지? 그런데 그 중에서 누구는 얘는 13의 배수 맞아. 그죠? 지금 어떤 거 하는 거냐면 얘를 분해해서 이렇게 갖다 썼고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얘를 풀 버전으로 한 번 써준다면 너는 아직 분해가 안 됐으니까 이렇게 갖다가 쓸 수 있을 거야. 그죠? 앞에 친구만 분해한 거야. 누구만 분해했다고? 앞에 친구만 분해한 거야. 그런데 그 중에서 누구는 그 중에서 너는 13의 배수다. 그죠? 너는 통과. 그러면 누구? 뒤에 있는 녀석이 13의 배수인지를 봐야 되죠. 그럼 이제 이거에서도 이렇게 갖다 보는 거야. 자, 여기에서 얘 k 플러스 3이라는 게 k 플러스 2 더하기 2잖아. 그럼 너를 어떻게 바꾸겠다? 이 녀석을 뭐로 바꾸겠다? 3 곱하기 3의 k 플러스 2승으로 바꾸겠다. 그럼 여기에서 너희들 잠깐 와봐라. 너희들 잠시 잘 보니까 3으로 묶어주면 4의 2k 플러스 1승 더하기 3의 k 플러스 2승이네요. 그죠? 그런데 가정에 의해서 누구는 이 친구는 13의 배수예요. 그러니까 너도 13의 배수, 너도 13의 배수니까 더한 건 13의 배수가 맞구나. 따라서 k 플러스 1일 때도 10입니다. 그러면서 쩍쩍기나법에 의해서 해민의 증명.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모양은 항상 13의 배수인 거야. 네. 그러면 여기서도 역시나 가나다를 좀 찾아야 되겠다, 그지? 가나다 찾으려고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제가 방식이랑 살짝은 좀 다르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자. 이제 가 부분을 보니까 그지? 여기 뒤에 있는 얘를 갖다 바꾼 거다 맞지? 여기 가에 들어갈 건 여기 치고 내가 왜냐면 이걸 갖다 바꾼 거니까 네가 가라. 그 다음에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바뀌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음, 마이너스 보인 걸 갖다 여기가 가인 걸 갖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는 나랑 증명법이 좀 다르구나. 내가 이제 앞에는 16을 갖다가 보냈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3을 16 마이너스 13으로 분해했네. 그지? 네. 이렇게 좀 분해했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식을 여기 위해서는 이렇게 바꿨네요. 얘를 가만 냅두고 여기 뒤에 거를 16 마이너스 13에 3에 k 플러스 3승으로 바꿨다 보니까 그지? 플러스 2승.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 친구를 이렇게 바꿔. 16 곱하기 4의 2k 플러스 1승 더하기 3의 k 플러스 2승에 마이너스 13 곱하기 3의 k 플러스 2승 이렇게 바꿔요. 네. 그래서 어쨌든 4번, 일단 답은 4번이거든요. 네. 모르기 말고. 방식 발전 똑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